처음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이 히터를 구입하실 때 잘 모르니까 무조건 싼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또 혹한의 날씨에는 당연히 켜놓았던 히터를 더운 여름엔 꺼놓아야 할까요? 더구나 여름철엔 에어컨까지 켜놓아서 전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수조 용품 중에 여과기만큼이나 중요한 히터를 구입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과 히터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까지, 또 내 수조에 맞는 어떤 히터를 사야 할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히터의 기능은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면서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철의 추운 날씨에도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물고기들의 건강을 지켜주게 되죠. 그러니 더더욱 여름철에도 히터는 반드시 켜두시는 게 좋아요.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다 보니 에어컨의 바람이 수조의 온도를 급격하게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덥거나 차가운 물은 신진대사를 느려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여과 박테리아의 활동을 둔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잦은 온도 변화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은 물고기들에 비해 질병과 기생충에 약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구피를 키우실 때 온도가 낮아지면 몸에 하얀색 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백전병이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한번 백전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물고기들한테도 전염이 되어버리는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키우는 물고기가 열대어인 만큼 항상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건강한 물생활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히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내 수조의 크기에 따른 선택과 두 번째는 내가 키울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내 수조의 크기에 맞는 히터 선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통 수조 용량 계산법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1000, 또 히터의 와트수를 계산하는 물량 곱하기 2가 있는데 복잡하죠? 요새 수조의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수조의 물량에 비해서 히터기의 와트수가 작으면 히터가 계속 돌아가게 되고 또 자주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하는 게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에어컨도 자주 끄고 킬 때 전력량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런 반복이 잦아지면 바이메탈이라는 센서가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생기고 위험한 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대로 딱 알맞는 히터를 구입하는 것보단 좀 더 넉넉하게 구입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큐브 수조는 50와트, 20큐브 이상 45 수조는 100와트, 두 좌 이상은 200와트인 것처럼요. 두 번째인 내가 키울 물고기의 종류에 따른 선택인데요. 초보자가 많이 키우는 베타나 구피 등등 온도에 많이 민감하지는 않아서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형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히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정형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히터에 비해서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렴한 만큼 고장도 잘 나요. 모든 게 싸면 다 이유가 있듯이 이렇게 중요한 용품은 더 그러겠죠? 또 내가 관리를 잘해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에 걸렸을 때 온도를 높여주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고정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엔 구피만 키우다가
다른 어종을 키울 수도 있게 되거든요. 예로 보통 어종의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이지만 아마존에서 온 디스코스는 28도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히터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 구입하실 때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히터의 종류에는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일반형 중에 저렴한 유리는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걸로 선택해 주세요. 또 방수가 안 되어 있으면 유리관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완전 방수가 된 제품을 추천드려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건 웬만해선 깨지지 않지만 열이 그대로 전달되다 보니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안시나 코리, 플레코 같은 청소하는 물고기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또 가끔 소금을 넣어줄 때도 있는데 염분에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커버가 달려있는 커버형이 있는데요. 커버 틈으로 물고기 똥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서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희는 물생활 15년 내내 커버형을 썼어요. 혹시나 있을 화상도 방지할 수 있고 뜨겁지 않아서 물을 갈아줄 때도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물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청소하는 것도 쉽고요. 여기에 주의사항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주의사항 첫 번째, 물을 갈아주실 때는 안전하게 히터의 전원을 꺼주세요. 온도 변화에 퍽 하고 깨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유리관이나 스테인레스형의 히터는 뜨거우니까 화상에 주의하시고 작동 중에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세 번째, 히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별도의 온도계와 함께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히터가 작동 중에는 절대로 물 밖으로 노출시키면 안 돼요. 잘못하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겨울엔 특히 건조해서 물량이 줄어드니까 안전하게 가로로 설치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특히 일본에서 지진이 많았어서 더 가로로 설치했어요. 다섯 번째, 설정한 온도가 되면 히터가 꺼지니까 물순환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세요. 그래야 골고루 따뜻해져서 물고기가 아프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계산한 수조의 와트수보다 윗단계의 히터를 구입해야 전기료도 아끼고 센서의 고장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키울 물고기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히터로 구입해 주세요. 세 번째, 히터가 뜨겁지 않아 화상도 예방하고 물갈이 할 때도 편한 커버형 히터를 구입해 주세요. 네 번째, 히터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꼭 완전 방수용 제품으로 구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너무 저렴한 히터를 구입하지 마세요. 그만큼 쉽게 고장이 나서 물고기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의 주의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떤 제품의 히터를 선택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아님, 너무나도 많은 제품들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셨나요? 이것저것 구입할 용품들 중에 선택할 것도 많은데 말이죠. 머리 아프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에 딱 맞는 제품을 찾아서 올려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누르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